이게 지금 6년 차인데 예. 5년 차에는 한 80개 땄는데 열가가 한 70%, 80%. 80%? 8월 말 9월 달 수확 시간이 쭉쭉쭉 막 갈라지대요. 그 보습제와 같은 성분이 사과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있었습니다. 경북 의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부랴부랴 쫓아왔는데 예, 예. 이 최근에 보니까 지구온난화 문제 또 비강우량도 많고 해가지고 열매 있어가지고 열과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상기후가 생기면서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작년에도 비가 많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게 겨울에도 비가 많았고 봄에도 많고 예. 뭐 예상하기에는 여름에도 비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비가 많은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수채가 물을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수채가 결국 많이 흡수하게 되면 수채에 달려있는 과실은 그 물을 흡수해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팽창을 할 때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정도의 물만 흡수되면은 괜찮은데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흡수하게 되면 그 물 때문에 세포가 팽창하면서 결국은 세포가 어긋나면서 열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요 원인이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농가 현장 같이 돌아보면서 예. 또 나무를 보면서 또 열매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또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수원 경영 면적이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6,000평이요. 부사, 골두, 홍로, 아리수. 결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가수원에? 결실이 꽃 자체가 적었어요. 결실은 근데 됐는데 예. 꽃 자체가 적었어요. 개화 총량은 작았는데 꽃이 왔는 거는 이렇게 수정이 잘 됐다. 그 말씀이네, 그죠? 네. 제시크는 어떻게 됩니까? 4m에 1.8요. 4 곱하기 1.8m. 6년생이요. 자, 6년 차입니까? 키가 꽤 큽니다, 나무가. 이거 한 5m 안 넘겠어요. 네, 5m 넘는 건데 보니까. 한 5.5에서 6m로 보여집니다.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아, 키를 그죠? 앞으로 좀 낮출게요. 여기 뭐 병해충은 작년에 많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작년에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예, 크게 뭐 탄저 갈반이 크게 문제 안 됐어요. 예. 연간기 방제력은 총 한 몇 회 정도 살포하시는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통상적으로 보면은 10한5예요. 15회 정도 내외로. 15회 아, 내외. 보편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한 15회 내외 네, 한 대. 하시는 거죠? 작년에는 중간역에 많이 쳤어요. 아, 이 방상편이 설치되어 있네요. 요 해발이 지금 105 나오던가, 105 나오던가, 110 나오던가, 하여튼 그래요. 해발 낮은 편이고 예. 또 가수원 주위에 보니까 이제 큰 강이 흐르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는 해마다 상습 냉해적이래요. 아, 상승 4개요. 아, 그렇습니까? 강이 뒤에서 산밭체제 열매 과피에 이제 그 동목 피해 현상 예. 그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까? 있어요. 뭐 전혀 없진 좀 있어요. 조금 있죠. 예, 심하지 않고. 심하지 그래도. 않고 좀 있으면 과피가 안 매끈하고 예. 거칠고 착색은 어떻습니까? 가을에. 착색요. 예.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전체적으로 착색 양이 적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검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허였습니까? 색이 후브라스면 후브라 고유의 색이 나야 되는데 예. 좀 연하게 나고 유통에서도 하는 색 진한 색이 안 나와요. 아, 조금 더 진하게 났으면 좋겠다. 네. 비료나 그럼 시비는 많이 하시는가요? 비료는 작년에 유박했고 예. 작년에 우리는 좀 착화량이 많아가지고 비료 한번 조금 했어요. 아. 유박은 그럼 가을에 하셨는가요? 봄에 하셨는가요? 12월 달에요. 12월 달에. 이 착색을 위해서 그런 낭 시비를 대폭 감소시켜야 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강조하는 위량원소 시비, 예, 그 늦가을 또는 봄에, 그 다음에 5월 말에 인상가리, 6월 하순, 7월 하순에 황산가리. 이렇게 해보니까 착색률 향상에 상당히 도움되더라고요, 보니까. 한 일주일 전에도 일단 내가 항산가리를 간주를 좀 해놨어요. 아, 관주하셨고요. 네. 2월 전에는 마그네슘 간주 해놨고. 아. 여기 이 가수원에 그 시라노 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작년에 그 혹시 열과 피해가 많았습니까? 작년에는 열과 피해가 많이 경감됐어요. 아, 많이 경감됐다. 네. 뭐 특별한 관리를 하셨는가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열과제로 열과 제로. 예. 아, 제주 감기를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예. 작년에 그 전에는 안 쳤는데 작년에는 좀 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확실히 열과는 많이 떴어요. 그거 쳐 그런지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열과가 많이 경감되어 버렸다. 그 기존에는 열과가 얼마 정도 발생됐습니까? 작년 그 전에는? 백작 기준 하신다면은? 여기가 지금 6년 차인데 예. 5년 차에는 열과가 250작 땄는데 열과가 많이 경감됐고 4년 차에 예. 180개 땄는데 열과가 한 70%, 80%. 80%요? 8월 말 9월 달 수확 시간이 쭉쭉쭉 막 갈라지대요. 어허. 그 작년에는 그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동일한 양 기준 대비해가지고 한 몇 프로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열과가 보다 한 30%? 30%요. 그것도 사실 적은 양은 아닌데, 적은 양은 아닌데 그 전 해보다는 많이 경감된대요. 골드바트로 한번 이동해볼까요? 네. 예, 예. 아, 요 신화는 골드네요. 현재 가수원 전체가 아주 청년 관리가 잘 됐고, 얼마 전에 연시 작업도 하신 것 같습니다. 나무 전체의 이 수영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게 잘 되어 있고, 세력도 안정되게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적과를 다 마쳤습니다. 예, 이와 같이 착과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어느 부분에 열과가 많았습니까? 꼭지 열과가 많았습니까? 배꼽이 많았습니까? 배꼽 쪽이하고 꼭지 쪽이. 몸통은 거의 없고요. 없고, 주로 배꼽이 많네, 그죠? 근데 작년에 그거를 연면 시비를 한번 해보시니까 열과 발생률이 현재 감소됐다. 작년 몇 번 살포하셨는가요? 3, 4일 살포하셨다. 살포 시기는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제가 알기로 한 7월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보름 간격으로 한 3회 내지 4회 정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열과만 없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탄저병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건 없었습니까? 작년엔 중간약계를 비만 오면 딱 치고 하니까 탄저도 크게 뭐 통상적인 수준이지 작년에 갖고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방제 잘 되셨네요. 이 시나노 골드 품종이 사과 과정 중에서 열과 발생 비율이 제일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 사과의 열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부사 같은 경우에는 꼭지 열과가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는 꼭지 열과에 비해서 우리 배꼽 쪽에 열과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품종이라서 농가에서 꼭지 열과를 관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관리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 그런 형태의 품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과 발생의 주된 요인은 품종의 특성에도 기인하겠습니다만 예. 우리 환경적으로 봤을 때 또 비배 관리, 나무 수채 관리 측면에 봤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기인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물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고요. 물 이외의 다른 어떤 그 원인들은 이 수채의 생리와 관련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질소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질소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세포의 생장은 빨라집니다. 빨라지는데 다른 모든 어떤 구성 요소들이 그 수채가 그 세포가 비례해지는 그것과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결국은 과피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열과를 갖다가 보면 내가 열과를 나타나는 시점에 그걸 관리하겠다라고 보면 벌써 늦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열과는 안에 과육 쪽에서 열과가 일어나고, 즉 내부 열과가 일어나고 그다음 외부의 열과가 일어나는, 과피의 열과가 일어나는 이런 순서를 바꾸고 내부에서 열과가 일어나서 외부로 열과가 이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에 열과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시기보다 훨씬 더 빠른,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한 달 정도 이야기합니다. 한 달 전부터 열과를 관리해 주셔야지만 열과를 갖다 막아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열매의 어떤 그 착성률 증대, 예. 이런 것 때문에 수확 건접기에 조기에 증립성 순을 과다 제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뿌리의 저장 양분을 증립성 순이 분해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다 제거해버리니까 이 양분들이 열매로 집중화되다 보니까 조직이 물러지고 연화된 상태에서 수분 수량이 많다 보니까 갈라져 버리는. 그 열매가 결국은 많더라고요. 그 질소 양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너무 그 살이 급격하게 찌면 살이 이렇게 갈라지는, 살이 튼다 그러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제주도 사례를 보니까 네네. 열과 제로, 뭐 제가 제품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좋은 제품이 있다면은 우리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런 피해 사례가 많은 농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네네네. 이런 걸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레드 향인가 그 품종에 있어가지고 네. 열과 피해가 극심한 모양이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그 망감류 중에서는 뭐 여러 종류의 망감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드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열과 피해가 심하다고 해서 농가에서 이 레드향이 가격도 괜찮고 상당히 그 고부 가치를 거둘 수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열과 때문에 이거 환장하겠다.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예. 갱신을 해야 될 거가 다른 거 망감류도 갱신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열과만 없다면은 이 레드향을 재배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열과를 막아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 시험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결과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거 왜 이거 열과를 막아주냐 원리를 좀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궁금하니까요. 두 가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과실이 어린 육아기에서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이 과실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탄력이 줄어듭니다. 견딤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사람의 경우에도 어릴 때 하고 다 컸을 때 하고, 사실 어릴 때는 세포가 빨리 팽창해도 견딜 수가 있는데, 나이가 좀 들고 나면은 세포가 빨리 팽창하면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과도 또는 망감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세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견딤성, 다시 말해 탄력성이 되겠죠. 사람의 경우에도 피부가 나이가 들면은 탄력성이 줄어듭니다. 이 탄력성이 줄어드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보통 보습제라는 걸 많이 바릅니다. 아마 의사분들이 보습제를 바르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세요 이런 거 많으니까 목욕하고 난 다음에 발라라, 애기들도 보습제 발라라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 보습제와 같은 성분이 사과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에 잘 적용될 수 있는 보습제, 사람이 쓰는 크림과 같은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수용성 보습제를 갖다가 발라주면 아무래도 노화되는 그런 세포들이 그 탄력성을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물이 들어왔을 때 견딤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걸 하나를 갖다가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이 과피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분을 좀 막아주면은 아무래도 열과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꼽 열과가 많습니다만, 후지 같은 경우에는 꼭지에 열과가 많이 생기죠. 이 꼭지가 있으면 이 꼭지에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그득 차입니다. 그럼 이 물이 결국은 사과 내부로, 물론 정발도 하겠지만 사과 내부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꼭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열과가 일어나서 외부 열과가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물이 침투를 좀 덜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이 안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어떤 얇은 피막을 갖다 형성해주면은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꼭지에 약간 지용성을 갖고 있는 피막제를 갖다 넣어주면은 거기에서 피막을 형성하면 물이 더 이상 침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온 걸 많이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수분을 갖다 막아주니까 결국은 세포가 팽창을 덜 할 테니까 아무래도 그 팽창에 의해서 일어나는 열과도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 보습제를 바르듯이 과일에도 보습제를 발라주자. 그 다음에 수분이 들어온 걸 막아주기 위해서 피막제를 발라주자. 두 가지의 메커니즘에서 열과가 일어나는 걸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일부 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고, 이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는 식물 활성 물질, 다시 말해서 미량 원소, 칼슘 같은 미량 원소들을 이용해서 막아주는 메커니즘 하나, 그 다음에 보습 형태로 막아주는 형태 하나, 그 다음에 피막제로 막아주는 하나, 이런 복합적인 어떤 기능에 의해서 열과를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시나도 골드입니다. 시나도 골드는 이렇게 배꼽 쪽에 열과가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피막을 형성을 하니까 그 피막이 형성이 됐으니까 물이 걸로 침투하는 것 같아 막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피부가 이제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처럼 노화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후막하라는 용어를 쓰기는 합니다만, 그 후막하를 갖다가 좀 느려지게 탄력이 줄어드는 걸 탄력을 좋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물이 들어오더라도 견딤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다면 이 꼭지 쪽에 쑥 꺼진 이 꼭지 쪽에 이제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수분이 고여 있다가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꼭지에서 열과가 생기겠죠. 그것도 만약에 피막제 같은 게 물을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습과 피막에 의해서 수분을 갖다가 과실 내로 들어오는 것 또는 막아주기 때문에 열과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기후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내 밭의 생리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아까 전에 질소 이야기는 질소 이외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관여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성분이 질소입니다. 질소를 원래 너무 많이 줬다, 퇴비를 많이 줬다, 유박을 너무 많이 줬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나무 자체가 팽창하는 속도가, 과실이 팽창하는 속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너무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팽창을 빨리 해버리게 되면, 거기에 물까지 들어버리면 바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세 관리를 갖다가 좀 안정적으로, 대부분 보면 수세를 조금 강하게 키우시는 분이 많은데, 수세를 강하게 키우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수세를 좀 약하게 키우시라. 약하게 키우시라고 그래도 대부분 보면은 좀 강하게 키우십니다. 될 수 있으면 가서 적당하게 키우시라고는 잘 안 갑니다. 좀 약하게 키우세요. 그게 가장 과실을 튼튼하게 키우고 또 색깔도 내기가 훨씬 편합니다. 요즘은 과실이 부가가치가 색깔 쪽에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질소를 갖다가 줄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는 아무리 좋은 착색제를 쳐도 색깔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세를 조금 낮춰서 키우시는 것이 오히려 더 열과도 줄일 수 있고 착색도 좋게 하고 과실 때깔도 오히려 좋게 나옵니다. 미량원소 시비를 좀 적극적으로 미량원소 위주로 시비를 하시고 퇴비 유박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여기 과원주 분께서도 보면은 이제
작년에 유박을 조금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보조 사업이 나오니까 좀 많이 아하. 하셨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 아까 제가 밭을 좀 예. 들어봤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고 이쪽으로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예. 그런데 너무 지금 순이 많이 튄다고 하는 게 순이 많이 튀면 결국은 과실이 안 굵어집니다. 그렇죠. 왜? 에너지가 결국은 순이 튀는 쪽으로 다 쏠리게 되거든요. 오히려 과실이 굵어지지 않습니다. 또는 꽃도 원래 적다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세력이 세면은 꽃이 오히려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 밑으로는 조금 나은데 저 위쪽은 지금 수세가 좀 세거든요. 이 밭. 그렇네 같은 보니까. 경우에. 예, 세기 때문에 요 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박을 좀 한 2, 3년 끊으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거든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2, 3년 끊으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하시면은 결국은 뭐 좋은 과실을 생산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안동시켜지요? 예예. 아, 참, 이거 귀한 음식인데. 최근 농약 다종 혼용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농도 장애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약 혼용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열과 경감 방안 효과를 많이 보신 가수원에 들러가지고 가원주와 함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